얼굴과 코 주변 피부가 벗겨지고 붉은 염증과 발진이 생겼나요? 고혈당에 징후일 수 있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피부 혈액순환이 안 돼 피부가 건조해지고 혈액 속 당 성분이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피부 기능이 떨어지고 약한 자극에도 반응하고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손발톱이 견고하지 않고 잘 부서진다면 그것도 혈당이 높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미 당뇨에 걸렸거나 당뇨로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중 5명 중에 1명은 당뇨 전 단계라고 합니다.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게 되면 대부분은 크게 놀라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평소에 당이 좀 높다고 들었어요 하고 심각성을 느끼지도 못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다가 몇 년 후 매우 심각한 당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뇨 전 단계에서는 정상 상태로 돌아갈 수 있지만 당뇨 전 단계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당뇨병 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평생 긴장을 늦추지 말고 관리해야 하는 당뇨병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보통 건강검진 때 우연히 공복 혈당장애, 당뇨 전 단계를 진단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 전 단계는 증상이 거의 없고 심지어 당뇨병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하다가 당뇨병 진단을 받은 시점에는 이미 발병한 지 5년에서 10년이 지난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래서 당뇨병이나 당뇨 전 단계에서는 병에 대한 인지를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은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면 당뇨병을 한번 의심해 보세요. 농촌형 도시 안중에서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쓰신 김지은 의사 선생님의 당뇨에 대해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82 저서에는 당뇨병일 때 몸이 보내는 신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5가지 신호를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 혹시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만성 피로. 특별한 일은 하지 않고 일상생활만 하는데도 피로가 쌓이고 더 피로합니다. 이것은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음식을 섭취해도 영양분이 세포에 제때 흡수되지 못하고 우리 몸에 에너지가 부족해 힘이 안 나고 피로감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두 번째, 눈이 침침해지거나 사물이 흐릿하게 보임.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시력이 나빠졌나 보다 하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혈액 속에 포도당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 수정체가 포도당을 과도하게 흡수하고 수정체의 크기와 모양이 바뀌어 우리는 사물을 흐릿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눈에 영구적인 손상을 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 혈액순환이 안 되어 나타나는 손발저림.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면 혈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혈전은 찌꺼기 덩어리인데 이게 우리 몸을 돌아다니면서 작고 큰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혈관이 상처를 입고 혈액이 몸 전체로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그래서 피가 잘 돌지 않는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손발저림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는 상처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혈당 수치가 높아지면 끈적끈적한 당 때문에 혈액이 걸쭉해지고 혈전도 생기고 그래서 혈류가 느려집니다. 혈류가 느려지면 피부 속에서 상처 부위를 채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콜라겐이라는 단백질 생성에 문제가 생기고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체중 증가입니다. 인슐린은 섭취한 음식을 에너지로 변환하는 데 도움을 주는 호르몬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세포는 에너지로 쓸 당을 덜 받아들이고 흡수되지 못한 당은 혈액 속을 떠돌고 혈당이 높아지니까 인슐린이 분비되고 우리는 배고픔을 느끼게 되어 더 많은 음식을 먹게 되고 그 결과 체중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5가지 증상 중에 하나에 해당되거나 여러 가지 동시에 해당되신다면 당뇨나
당뇨 전 단계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당뇨병 인구는 어느 정도일까요? 5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당뇨 전 단계는 그 2배 이상인 1천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성인 5명 중 1명은 당뇨 전 단계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당뇨 전 단계에서는 운동과 식이 조절로 체중을 감량하고 적정한 체중과 지방을 유지한다면 당뇨병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단계에서 나는 평소 혈당이 좀 높은 편이야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관리를 안 하면 5년이나 10년 후에는 당뇨병 진단을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뇨 전 단계에서 정상 상태로 돌아가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제가 오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 3번 제때에 식사한다. 그리고 20분 이상 천천히 먹는다입니다. 공복 시간이 길면 혈당이 내려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침 한 끼를 걸으면 공복 시간이 길어지고 허기가 져서 점심이나 저녁 때 빠르고 급하게 많이 먹게 됩니다. 이러한 불규칙한 식사 패턴은 인슐린 분비의 급격한 증가와 감소를 일으키고요. 여러분 꼭꼭꼭꼭 기억하세요. 당뇨 예방의 기본 원칙은 혈당 수치를 완만하게 조절해서 체내 인슐린 농도의 변동성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하루 3번 식사를 하게 되면 일정 시간에 일정량의 음식을 먹게 되고 췌장이 급격하게 인슐린 분비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식사 시간을 20분 이상 길게 해야 되는 이유도 빨리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식사 시간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식사 시간이 5분 내외로 짧으면 당뇨는 물론 비만, 이상지질혈증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야채를 식사 때마다 챙겨 드시면 식사 속도도 늦출 수 있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혈당 조절을 돕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도 꼭 챙겨 드세요.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킬 수 있어서 제2형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밥 2숟가락 덜기입니다. 매 끼니 때마다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 과다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찬으로 먹는 감자와 고구마, 간식으로 먹는 빵, 떡, 라면 이런 다양한 음식에도 탄수화물은 들어있으니까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줄이기 위한 간단한 실천 방법으로 밥 2숟가락 덜기입니다. 세 번째는 디저트 줄이기입니다. 밥은 적게 먹어도 식후에 쿠키나 케이크에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이렇게 받는 위안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반찬, 찌개, 소스에는 설탕이 이미 많이 들어서 여기에 간식까지 먹으면 하루 설탕 권장량을 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한 하루 설탕 권장량은 성인 기준으로 약 25g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아이스크림에는 15g의 설탕이, 오렌지 주스는 20g, 케이크에는 40g의 설탕이 들었다고 합니다. 단순당을 많이 섭취하면 혈당 수치가 급 상승하고 체중이 늘고 복부 비만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식후 산책하기입니다. 혈당이 가장 많이 오르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식사 끝나고부터 2시간까지입니다. 특히 저녁밥 먹고 나면 배부르고 노곤해서 TV를 보거나 누워서 쉬거나 잠들기까지 하는데요. 너무 덥거나 추운 날씨에는 산책이 어렵죠. 이럴 때는 설거지를 하거나 간단한 활동만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산책? 집안일? 그건 운동이 아니잖아.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코로나가 유행 전 19년도 전 세계 당뇨병 환자는 4억 6천만 명, 코로나가 유행한 2022년도에는 무려 16%가 증가해 5억 3천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당뇨병 환자가 폭증한 원인으로는 활동 시간이 줄고 집에서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난 것이 그 이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후에는 산책 또는 몸을 움직이는 습관으로 혈당 관리를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당뇨병과 당뇨 전 단계 둘 다 생활 습관에서 오는 질환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4가지 습관을 잘 기억하시고 실천하신다면 당뇨병 전 단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을 안 눌러주시면 제 채널이 작아서 다음에 찾아오시기 힘드실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0대 건강 유지였습니다.